신문선 직설, 이사회 정관 위반, 정몽규 회장 직권 남용, 대한축구협회 해명문 반박.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선임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축구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7일, 홍명보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내정됐다. 하지만 규정을 무시한 채 진행됐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대표 축구선수이자 해설위원 출신인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준TV에 출연해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은 무효이며 축구협회에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절차를 무시했다 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채용 비리라는 격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 교수는 2014년 성남FC 대표이사를 지냈던 만큼 축구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번 논란에 대해 해설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상에 따르면 신 교수는 이 위원장이 홍 감독을 선임하려면 기술위원회로 이관해 진행했어야 했다 라며 추천권만 있는 이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감독을 선임하는 건 불가능하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류심사 35%, 훈련계획서 및 지도법 평가 35%, 면접 30%으로 진행되는 선발 기준 역시 홍 감독이 맞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는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 1항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각 대표팀의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 등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한 후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위원장이 홍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었다는 지적이다. 홍명보 감독은 최근까지 축구협회를 비판하며 1순위 후보로 거론되었음에도 더 경험이 많고 경력과 성과가 뛰어난 분들을 데리고 오면 자연스럽게 내 이름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지난 5일 수원 FC전에서도 감독 선임 작업을 진행하는 이 위원장을 만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라고 강조했지만 외국인 후보 면접 후 귀국한 이임생 위원장이 이날 오후 11시 홍 감독을 찾아가 설득했고 단 하루 만에 대표팀 사령탑 제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관련 서류 제출은 물론 면접까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심지어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박주호 위원조차 발표 전까지 홍명보 감독의 선임 소식을 몰랐다는 점에서 축구 팬들의 비난은 거세지고 있다. 축구협회는 박주호 위원이 비밀 유지 서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박 위원이 후보자 압축 과정에도 모두 동참했으며 최종 결정은 이임생 기술이사가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문성 해설위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 달순의 라이브에서 축구협회의 법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관측하며 다른 위원들, 이 상황 아는 사람들한테도 더는 말하지 말라는 경고다. 실제로는 그런 깡도 없고 나서지도 못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법적 대응에 나서면 더 많은 진실이 공개된다며 진짜로 법적 대응을 하는지 보라고 단언했다. 이후 실제로 홍명보 감독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박주호 위원이 그 안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박 위원의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것도 포용해서 더 나은 한국 축구를 위해 발전돼 나가는 게 중요하다 면서 박 위원을 감싸면서 이런 관측이 맞아떨어졌다는 평이 나왔다. 이번 논란으로 대표팀의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신뢰성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축구 팬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요구하며 향후 축구협회의 대응에 주목한다. 과연 홍명보 감독이 축구대표팀을 이끌 수 있을지, 그리고 축구협회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축구협회 임원, 공정성 지적에 조롱 메일 보냈다. 축구협회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23일 오전 9시 26분께 뉴시스 기자에게 무내력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없이 한 통의 메일을 보냈다. 이어 반나절이 흐른 오후 3시 5분께 같은 인물로부터 축구협회 설명문을 제대로 정독이라는 제목으로 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마찬가지로 메일 본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 앞서 도착한 메일과 연결 지어보면 해당 고위 관계자는 기자가 축구협회의 설명문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기사를 작성했다. 혹은 기자가 문해력이 떨어져서 설명문을 이해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으로 보였다. 발송자의 이름, 이메일 주소와 더불어 메일 본문 하단에 뜨는 축구협회 배너까지 고려했을 때 두 통의 메일은 협회 관계자가 보낸 것이 분명했다. 실제 축구협회에 문의한 결과 이 메일들은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 기자가 작성한 기사, 감독 선임 과정 설명한 축구협회, 결국 해명 못한 공정성에 항의하고자 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해당 기사가 나가기 전날 축구협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홍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논란과 지난 5개월간의 정식 사령탑 선임 과정을 설명했다. 다만 축구협회가 정리한 감독 선임 과정의 결론은 홍 감독 선임이 이임생 축구협회 총괄기술이사의 독단적 결정이라는 점. 최종 후보에 오른 두 명이 외국인 감독과 홍 감독을 다른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걸 뚜렷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축구협회는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 감독 선임의 최종 선택을 이임생 이사에게 오롯이 맡겼다는 사실과 축구협회가 홍 감독의 축구 철학과 경력 등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감독 후보들과 달리 다른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최종 면담을 진행한 두 외국인 감독이 각각 22페이지와 16페이지의 자료를 직접 제시했음에도 위협과 성의가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능력과 경쟁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등 설명까지 덧붙이며 홍 감독 선임 과정이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같은 협회의 설명문에 대해 뉴시스 기자는 축구협회의 해명문은 오히려 협회 내에서 절차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이를 해명이라고 내놓은 것 자체가 축구협회는 현재 대중들과 축구인들이 지적하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준 골이라고 지적하는 기사를 작성한 바 있다. 승부조작 사범 사면 사태부터 홍 감독 선임까지 범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축구협회의 고위 관계자로서 협회를 향한 비판에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기자의 해석에 의문이 드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정식으로 해당 기자 혹은 그가 소속된 언론사에 항의 또는 반론을 제기하면 된다. 그러나 그는 축구협회를 대표하는 고위 관계자임에도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자 하는 충분한 노력과 절차도 없이 기자를 향한 일방적인 조롱으로 대응했다. 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을 폭로한 박주호 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가 비판 여론에 철회했던 축구협회가 이번엔 공정성을 지적한 기자에게 조롱 메일을 보낸 것이다. 이는 축구협회가 작금의 비판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3. 유럽 출장 마친 홍명보,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짧은 소감 후 귀가. 홍 감독은 2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감독 선임 후 첫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7일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홍명보 감독은 외국인 코치 선임 작업을 위해 15일 스페인으로 향해 코치 후보와 만났고 손흥민, 토트넘,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이재성, 마인츠 등 일부 선수들과도 면담을 진행했다. 편안한 티셔츠에 백팩 차림으로 입국한 홍명보 감독은 유럽 출장을 잘 마치고 돌아왔다. 충분히 좋은 미팅이었다면서 선수들과도 좋은 이야기를 나눴다. 잘 정리해서 반영하겠다. 고 소감을 전했다. 축구계 관계자에 따르면 알베르트 셀라데스 전 발렌시아, 스페인 감독이 코치로 홍명보에 합류할 예정이다.
셀라데스 코치는 스페인 국가대표 출신으로 스페인의 연령별 대표팀 감독과 국가대표팀 코치를 지낸 경험이 있다. 지난 2019에서 20시즌에는 발렌시아 지휘봉을 잡아 이강인을 지도하기도 했다. 열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홍 감독은 국내 코치 선임 작업과 관련된 회의를 진행한 뒤 29일 축구협회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갖는다. 한편 대한축구협회의 홍 감독 선임 절차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홍 감독 입국 현장의 반응은 다소 냉랭했다. 공항을 찾은 약 50명이 홍 감독의 입국을 지켜봤고 특별한 환영 인파는 없었다. 한 유튜버는 홍명보 감독의 입국을 촬영하며 비난의 발언을 하다 공항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4. 공식 발표. 유럽에서 돌아오는 홍명보 감독. 29일 취임 기자회견 연다. 논란 잠재울 수 있을까? 대한축구협회 KFA는 24일, 29일 오전 11시 축구회관에서 홍명보 감독 취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라며 유럽 출장을 간 홍명보 감독은 내일 25일 오전 9시경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다 라고 전했다. 이달부터 대표팀 지휘를 맡은 홍명보 감독이 열흘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다. 홍명보 감독은 유럽 현지에서 자신을 보좌할 외국인 코치를 찾았고 전술 코치와 피지컬 코치 후보들을 만나 면접을 진행했다. 면접 이후에는 손흥민, 토트넘,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이재성, 마인츠 등 주요 해외파 선수들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향후 대표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홍명보 감독이 유럽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KFA는 국내에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 KFA는 2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을 공개했는데 해당 자료를 본 국내 축구 팬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KFA는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다른 후보와 달리 PT나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KFA는 홍명보 감독을 비롯한 국내 감독들의 경우 다른 후보들보다 PT나 여러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건 기본적으로 전력강화위원회 1차 회의부터 플레이 스타일이나 팀을 만들어가는 축구 철학, 경력 등에 대해 대부분 위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올림픽 대표팀을 맡은 것은 물론 최근 울산을 맡아 K리그 2연패하는 등 경기를 통해 확인됐다. 위원들은 국내 감독을 뽑는다면 현직이더라도 홍명보 감독을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초반부터 거론됐다 라고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과 이유를 알렸다. 홍명보 감독 선임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나서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면밀히 감사하기로 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역시 조사에 착수하는 등 홍명보 감독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 뒤늦은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향한 논란과 비판에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